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변두리에 위치한 아름다운 고성에는 마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항상 호기심이 많았으며 성 주위의 넓은 숲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탐험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마리는 몰랐던 세계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숲은 보통의 숲과는 달리 지혜로운 나무들이 있었으며 바라는 동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마리는 그 숲을 마법의 숲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무엇보다 궁금했던 것은 숲의 중앙에 자리 잡은 거대한 호수였습니다. 호수는 황금빛 안개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에 닿는 자마다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마리는 그곳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길을 걷다 만난 작은 여우 랑댕은 그녀에게 호수에 이르는 길은 단순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용기의 시험으로 무서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빛나는 반딧불이를 발견했으며 그것들이 이끄는 길을 따라 어둠을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지혜의 시험이었습니다. 마리는 거대한 돌미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미로의 중간에 위치한 마법의 페가수스가 그녀에게 수수께끼를 했습니다. 하나는 많지만 그 수는 나도 모른다. 그것은 무엇일까? 마리는 잠시 깊이 생각하더니 꿈이라고 답했습니다. 페가수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리를 통과시켰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진정성의 시험으로 마리는 자신의 마음의 진실함을 시험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연못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진정한 바람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 따뜻한 빛이 감돌며 연못이 열리더니 황금 호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수에 도달한 마리는 자신이 숲에 왔던 이유를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마을 이웃과 가족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호수는 반짝이며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했고 마리에게 맑은 소리로 응답했습니다. 너의 진심이 닿았구나. 나의 힘으로 너의 바람을 이루리라. 그리하여 마리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마법의 숲의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주민들은 마리의 이야기에 놀라워했지만 곧 그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마리는 그 후에도 종종 숲을 방문하며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많은 모험을 했습니다. 전설 속 호수와 함께한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프랑스 전역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우 매혹적이고 따뜻한 교훈을 남긴 채로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한 조용한 마을에 라슈르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 모두의 사랑을 받았지요. 라슈르는 매일 아침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꽃가게를 돕고 오후에는 자신의 꿈인 화가가 되기 위해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라슈르는 산딸기를 따러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숲에서 길을 잃고 말았지만 곧 어딘가에서 이상하고 신비로운 빛이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자 그녀는 커다란 나무 중앙에 자리 잡은 옛날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그 거울은 마치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라슈르는 거울 앞에 서서 그녀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해하며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 그녀의 모습 대신 마을 사람들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미래가 비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라슈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신비한 거울에 대해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즉시 마을 사람들에게 숲에 있는 신비한 거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라슈르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는 믿음에 거울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거울을 들여다보자 각자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과 그 순간을 통해 얻을 행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하지만 마법 거울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거울을 통해 본 미래는 그저 꿈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본 미래를 위해 사람들은 꾸준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점을 깨달았고 서로를 돕고 미리 보았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슈르 역시 꿈꾸던 화가가 되기 위해 더 철저히 기술을 연마했고 전체는 이전보다 더 화합하고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라슈르가 발견한 거울과 그것을 통해 서로의 잠재력을 발견한 사람들이 만들어 낸 기적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라슈르는 온 마을의 사랑을 받던 화가가 되었고 그 마법 거울은 전설로서 마을의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비록 거울은 이제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라슈르와 마을 사람들은 그 거울을 통해 배운 교훈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멀고도 먼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루미에르라는 아름다운 계곡이 있었다. 이름 그대로 빛이란 뜻을 가진 이 계곡은 밤마다 은은한 달빛이 비추어 마치 꿈속의 세계처럼 보였다.
전설에 따르면 이 계곡에는 루마르노에라는 신비한 마법사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계곡을 지키며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적을 가져다주곤 했다. 옛날 어느 날 마을에는 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강은 말라버리고 농작물은 죽어가며 마을 주민들은 절망에 빠졌다. 마을의 장로들은 루마로노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를 만나려면 먼저 깊은 달빛 숲을 통과해야 했다. 달빛 숲은 그 자체로도 위험한 곳이었는데 이유는 고대의 마법과 함정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로들은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운 청년 마리우스에게 이 임무를 맡기기로 했다. 마리우스는 떠나기 전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의 마음속에 마을을 구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마리우스는 긴 여정 끝에 드디어 달빛 숲에 도착했다. 숲을 지날수록 숲의 기운은 더 강해졌고 마리우스의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숲의 깊은 곳으로 갈수록 그는 하나 둘씩 나타나는 함정을 발견했다. 어떤 것은 이유 없이 땅이 함몰되는 곳이었고 다른 것은 그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신기루였다. 그러나 마리우스는 그가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배운 옛 이야기를 떠올리며 성실하게 함정을 피했다. 그는 진실한 마음,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달빛이 가장 밝게 비추는 밤, 마리우스는 루마로노에의 거처에 도달했다. 그곳은 은은한 달빛과 반짝이는 별빛이 마치 장막처럼 둘러싼 아름다운 정원이었고 한가운데 서 있는 웅장한 탑이 있었다. 탑의 문 앞에 선 마리우스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잠시 후 흰색 로브를 입은 루마로노에가 그에게 나왔다. 마리우스는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다. 루마로노에는 마리우스의 진실되고 용감한 마음을 깊이 감명받았다. 그는 특별한 마법의 묘약을 만들어 강에 뿌리면 다시 물이 흐를 것이라 말하며 묘약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마리우스는 루마로노의 지시에 따라 계곡의 깊은 곳에 있는 은빛 호수로 향했다. 그곳에서 자라는 희귀한 블루 무스카리움이란 꽃을 찾아야 했다. 왕국에 두 송이밖에 없는 이 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마법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꽃을 지키는 검풀은 빛의 드래곤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 꽃을 가져오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직면한 위험 속에서도 마리우스는 자신의 진실된 마음과 마을의 안녕을 생각하며 드래곤에게 용감하게 대면했고 드래곤은 그의 진실함을 인정하고 블루 무스카리움을 기꺼이 그에게 내주었다. 마리우스는 그 소중한 꽃을 루마로노에게 가져왔다. 루마로노에는 미소를 지으며 그가 꽃을 들고 와줘서 고맙다고 했고 마법의 묘약을 만들어 마리우스에게 건네주었다. 마리우스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와 마법의 묘약을 강에 부었다. 며칠 뒤 마르던 강은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비가 내리며 마을은 다시 황금빛 곡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리우스와 루마로노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날 이후 루미에르 계곡의 전설은 더욱더 널리 퍼져나갔다. 마리우스의 용기와 진실한 마음은 많은 이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회자되었고 루마로노에의 선행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다. 이야기는 이로써 끝이 났지만 달빛 계곡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빛나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숲속에 색깔의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한 마을로 그곳의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특별한 색깔을 가졌습니다. 색깔의 마을에서는 사람들의 기분이나 체력에 따라 각자의 색깔이 변했으며 이를 통해 서로의 감정 상태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빛의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의 색깔은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 반영되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소피라는 소녀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색깔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색깔을 잃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었기에 소피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부모님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소피의 부모님은 그녀를 데리고 마을의 장로를 찾아갔습니다. 장로는 아주 지혜로운 분으로 마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피의 이야기를 들은 장로는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빛의 연못에 가보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곧바로 소피와 그녀의 부모님은 빛의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연못에 도착하자 그곳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반사된 자신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색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였고 어떤 사람은 연못이 말라버리거나 어둠에 의해 오염된 것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다양한 추측이 오갔지만 명확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 가운데 소피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마법과 전설들이 기록된 서적들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던 소피는 색깔의 정령이라는 고대 전설을 발견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색깔을 잃게 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행복과 열망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피는 내심 자신이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친구들과의 갈등과 부모님과의 오해가 계속 신경 쓰였고 그로 인해 마음의 짐을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피는 자신의 감정들을 정리하고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소피는 다시 빛의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소피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못 속에서 미세한 물결이 일기 시작했고 소피의 몸에서 조금씩 색깔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소피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긍정적인 감정들이 싹트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소피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소피의 색깔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마을에 다시 평화로운 나날이 찾아왔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감정을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색깔의 마을은 더 따뜻하고 행복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내면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를 용기 있게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의 행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